안녕하세요. 드라마 있전 시민남자 르비아즈입니다. 먼저 간 남편과 아들을 찾아 미래로 가게 된 두리안과 김소저의 이야기 아시두리안. 오늘 6회도 기대한 만큼 충분히 즐거운 회차였는데요. 점차 드러나는 전생들의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바라보는 것도 흥미로웠고, 여전히 앉은 자리에서 20분씩 어떻게 저리 맛깔나게 대화들을 하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리안과 김소저가 미래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꽤나 재미있었죠. 과연 좌충우돌 타임슬립 로맨스 아시두리안 6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리뷰에서 아재는 아직 전생이 밝혀지지 않은 며느리들에 대한 예상을 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인 장세민은 시어머니인 백도희를 무척 좋아하는 바 전생에 상당히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부였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둘째 며느리 이은성은 두 가지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단치감에 대한 애정이 깊고 두리안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바, 돌쇠를 흠모했지만 결국 두리안에게 뺏겨버린 집안의 몸종, 그리고 두리안이 그런 이은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성형수술 때문일 거란 예상. 둘은 강아지에 대한 애착이 깊고 단치감에게 그러다 개로 태어난다는 떡밥을 던진 바 그녀가 전생에 개이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 그런데 사실 에이 설마 개가 사람으로 환생하는 이야기까지 넣었겠어? 그리고 과거 장면에서 개는 등장하지도 않았잖아 하면서 나름 첫 번째가 맞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성한 작가를 너무 쉽게 봤던 거죠. 작가님은 제가 마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듯이 6회 시작부터 누렁이를 던져주셨습니다. 드디어 과거 회상신의 김씨 부인 댁에 누렁이가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신발 흘리는 모습까지 똑같던 김진사의 고무신을 물어간 누렁이. 이로써 이은성의 전생이 개였을 수 있다는 예상이 신빙성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은성은 계속해서 오이지를 침대에 들이기 위해 단치감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과거와 연결된 미래라 생각되는데요. 자신이 전생에서 늘 마당을 지키는 누렁이였기에 집안, 즉 사람들이 사는 방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욕망을 오이지에 대입시킨 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그렇게 단치감을 설득하며 내뱉는 이은성의 말을 잘 들어보면 마치 자신이 개인 양 오이지의 마음을 의인화해서 설득합니다. 이불 덮어주면 차버리고 잔다라고 해서 단치감이 개옷을 입혀라 라고 하니 이은성이 이렇게 답하죠. 사람도 잠 밟고 자면 불편하고 개도 똑같다. 손발을 못 써 벗지 못하는 거지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진신 개 입장을 너무 잘 대변하죠. 주는 만큼 돌려준다, 사람만큼 한다 등등, 마치 자신이 개였을 때 느꼈던 불편함을 토로하듯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이때 결정적 복선이 등장하죠. 바로 단치감의 생각이 자막으로 딱 당신처럼. 이은성이 말하는 개의 특성이 딱 너랑 비슷하다라는 말, 대놓고 전생이 개라고 알려준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도 이은성은 김씨네 집 마당에서 키우는 누렁이였고, 돌쇠는 현생과 다르게 전생에선 개를 무척 아끼지 않았나 합니다. 다른 몸종들과 다르게 애정을 다해 돌본 거죠. 그래서 누렁이는 그런 돌쇠를 마음을 다해 따랐는데, 가만 보니 돌쇠가 진짜 좋아하는 건 두리안이었던 것. 그래서 질투에 사로잡힌 누렁이가 돌쇠를 문 적이 있었고, 그게 현생의 단치감이 개를 싫어하는 이유가 된 게 아닐까요? 오늘 이은성이 옛날에 개한테 물린 적이 있냐 물은 것이 이것의 복선인 거죠. 그리고 누렁이는 개로 태어나서 돌쇠를 얻지 못했었기에 현생에선 사람으로 태어나 돌쇠를 얻은 것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은성이 꽤나 과하게 두리안을 경계하는 것도 질투이기도 하지만 실은 전생에 대한 힌트인 거죠. 낯선 사람에 대해 엄청나게 경계하는 개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전생이 개였다는 리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날이 오다니 역시 임성한 작가는 임성한 작가네요. 다음으로 6회에서 가장 시선을 끌었던 내용은 바로 드라마 PD에게 픽을 당한 두리안과 소저의 이야기. 제가 지난 4회 리뷰에서 예상했던 내용이 진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누나인 세미와 함께 집을 나서던 소저와 두리안을 본 주남 PD. 유학파 PD였던 주남의 눈에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조선시대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조선시대 여인이기도 했고요. 한눈에 딱 새로운 드라마의 여주감이다 싶었던 주남은 남주인 등명을 설득해 그녀들을 캐스팅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도 없어, 신분도 몰라,
특히 배우를 광대로 부르는 그들을 쉽게 추천할 순 없었죠. 하지만 주남은 끈질기게 등명을 설득합니다. 바로 소조의 상이 주연이 될 상이었던 것. 새로운 드라마 꽃도령의 작가가 딱 원하는 그런 모습. 완벽한 자연미인의 단아함을 갖춘 여주인공 그 자체였죠. 6회 종료 후 방송된 7회 예고편을 보면 두리안과 김소전은 결국 배우의 길을 가는 듯합니다. 과연 이들이 천민이나 갖는 직업 광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신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리안과 소전은 6회에서 이은성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단치정과 함께 백도이의 집으로 향했죠. 백도이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딱 하나를 원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가서 지문으로 신분 확인을 해라. 당연히 두 사람 다 전산망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죠. 말 그대로 별에서 온 그대들. 그래서 직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발급받기 위해 이 사회의 일원임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아니면 주남 PD가 이들을 캐스팅하기 위해 신원보증을 자처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더 강력한 이유는 바로 등명이었을 겁니다. 두리안이 모든 걸 내려놓고서라도 이 집안에 남아 있으려는 이유는 단등명입니다. 오다가다 한 번쯤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무조건 버티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 광대 노름을 하면 그런 단등명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일석이조인 거죠. 신분도 얻고 단등명도 보고, 또한 주남 PD가 드라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김소조를 염두에 둔 여주인공의 상대역이 등명이었습니다. 그 말인즉 김소조는 다시 한번 단등명과 조선시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비록 이름이 언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새롭게 연애를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겠죠. 김소조에겐 꿈에 그리던 그리움을 채워주고 단등명에겐 다시 한번 소조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문득 드라마긴 하지만 함께 조선시대의 삶을 살며 전생의 느낌이 살아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라일라입니다. 어떻게든 등명이를 놓쳐선 안 되는 연상녀. 단치정과 단치감이 두리안을 놓고 삼각관계를 벌인다면 여기는 단등명을 놓고 김소조와 라일라의 삼각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라일라는 단등명이 꽃도령을 시작하기 전부터 괜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이고 호칭이 서방님인 것뿐인데 그 드라마를 하지 말라 할 정도로 싫은 내색을 했죠. 그런데 드라마가 시작된 뒤 그 불길함은 현실이 될 겁니다. 처음 보는 신인 배우가 단등명에게 서방님이라 부르는데 그게 왠지 연기 같지 않은 거죠. 뭔가 받아들이는 등명이의 눈치도 예사롭지 않고 말이죠. 거기에 그 드라마가 대박이 나서 단등명과 김소조가 계속 엮이기라도 하면 라일라는 미치고 팔짝 뛰겠죠. 결국 두 사람을 띄워놓기 위해 갖은 술수를 부릴 것이 눈앞에 훤합니다. 관건은 김소조가 그런 라일라의 술수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등명이를 지키기 위해 현대인처럼 각성을 하느냐일 겁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김소조와 두리안이 현대인 폼이 되는 걸 볼 수 있을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